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도 시간이 10시가 넘었는데 좀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수에 대한 흐름을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할 거고, 지금 현재 지수에 대해서 제가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번 주 관심 종목들 이렇게 다섯 가지 라이온 캠텍, 모다에너지, 포메탈, 캠트로스, 세노텍 흐름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CS 베어링 박셀바이오 차트 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보도록 할게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이렇게 보라색으로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놨거든요. 이게 뭐냐면 어, 나스닥이 4거래일 연속 하락한 날, 하락한 기간이라고 보면 되겠죠. 나스닥이 4거래일, 일봉으로 4일 이상, 4일 동안 연속으로 하락했던 기간을 표시를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작년 11월 고점부터 해서 시작해서 이렇게 하락이 계속 나왔는데, 보시면 1월, 2월, 3월 이렇게 해서 3번 정도가 나왔고, 그리고 최근에 어,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심해졌을 때 6월 달에 이렇게 한 번 더 강하게 4거래일 연속 하락이 나왔고, 지금 이번 주에 저번 주 금요일부터 해서 월, 화, 수, 월, 화, 수에서 4거래일 연속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기간적으로 봤을 때 작년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하면 한 8, 9개월, 9개월 정도 되는데 9개월 동안 5번 정도 기간적으로 하락이 4거래일 연속 하락이 나왔었는데, 오늘 만약에 하락이 한 번 더 나온다면 5거래일 연속 최초로 하락하는 날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의 그림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구간의 그림이랑 약간 비슷한 모습이거든요. 왜 그렇게 보고 있냐면, 보시면 이동평균선들이 데드크로스 나면서 캔들이 2평 아래로 내려가면서 2평을 끌어내리는 듯한 모습이죠. 캔들 자체가 계속 2평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캔들들이 이동평균선을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의 흐름도 2평 아래로 내려가면서 2평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보수적으로 매매를 해야 하는 구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흐름이 어떻게 나와줄지 모르겠는데, 지금 일단 오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죠. 그래서 보시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2천 건으로 줄었다. 시장이 예상했던 예상치 24만 5천 건보다 적은 것으로 3주 연속 청구 건수가 줄고 있다. 실업수당 청구가 줄어들고 있다. 고용이 그만큼 활발하다는 거죠. 고용이 활발하면 경기 침체 아니네, 금리 인상 더 올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갈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시면 지난 7월 16일까지 주간 청구 건수였던 26만 1000건을 정점으로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달여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실업률이 적다고 보면 되겠죠. 그만큼. 그러면서 노동시장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통화정책이나 거시경제 전망을 바꿔놓을 만큼의 재료는 아니다. 이러면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장 전에 선물이 다 하락을 하고 있죠, 지금. 그리고 내일, 내일 저녁에 발표될 8월 고용지표. 지금 월가에서는 신규 취업자가 31만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7월보다 신규 취업이 줄어든다. 그럼 반대로 이거는 고용이 좀 활발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금리 인상을 낮출 수도 있는 어, 자이언트 스텝에서 빅 스텝 0.75에서 0.5로 낮출 수도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겠죠.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일 발표되는 이 고용 관련된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일단 보시면 지수 자체가 파월이 이제 잭슨홀에서 이제 입을 한번 털고 연준을 거스르려고 하지 마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가계와 기업들의 고통을 주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9월에도 자이언트 스텝 0.75 갈 수 있겠구나 해서 지금 이만큼 저는 하락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어 지금 선 반영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파월이 마지막으로 지표들을 보고 0.75로 할지 0.5로 할지 결정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0.75로 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그 공포감에 이렇게 지금 선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9월 달에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0.75를 감행,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저는 실질적으로 이 FOMC가 발표되는 날쯤에 하락이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을 것 같다고 지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미 이만큼 선반영돼서 주가가 4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때부터 이때까지 해서 지금 한 6% 정도 하락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미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 그거를 선반영해서 하락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만약에 다시 하락이 나와서 다시 이 바닥을 보러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조금 더 큰 악재가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결국에 금리는 처음에 발표했을 때 약간 가이드를 제시했을 때 이렇게 쑥 빠지고,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결과를 발표할 때는 오히려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분의 약간 블로그를 가져왔는데, 7월 FOMC 0.75 인상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27일, 7월 27일 그때 보시면 이때거든요. 7월 27일 이때 0.75포인트 인상을 했는데 4% 정도 급등이 나왔어요, 나스닥이. 그래서 이분의 블로그를 보면 약간 울트라 스텝 1% 인상할 가능성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0.75를 단행하면서 오히려 급등이 나왔다고 했죠. 근데 이때 파월이 무슨 말을 했냐? 미국 은행은 충분히 강하며 노동시장 또한 견고하다. 현재 미국은 리세션이 아니다. 경기 침체가 아니다. 미국은 그만큼 튼튼하다. 미국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 이런 소리를 했는데 이번 달에 그 말을 바꿔버렸죠. 가게와 기업이 고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블로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이 FOMC도 마찬가지지만 FOMC도 중요하지만 FOMC 이후에 파월의 인터뷰가 또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분의 말이 정답은 아니지만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FOMC에서 0.75로 만약에 발표가 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하락은 저는 크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만약에 거기서 파월이 0.75로 그 결과 발표를 하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악재를 만약에 얘기한다. 9월 달에 0.75 했지만 그리고 베이비 스텝 0.25, 0.25가 아니라 최소 0.5포인트 정도 더 인상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 이상 저는 더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선반영으로 이만큼 하락이 나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 이번 주, 그리고 이번 주 오늘 내일 있을 지표에 있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 이렇게 보시면 시장에서는 3연속 기준금리 0.7을 올릴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이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렇게 급락이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상태에서 0.75로 인상을 한다? 저는 그렇게 빠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추가적인 파월의 인터뷰에서 악재가 나올 경우에만 이렇게 하락을 하지, 저는 0.75 인상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이만큼의 반영이 어느 정도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빠진다. 그거는 다른 악재로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국내 증시도 오늘 나스닥이랑 좀 반대로 가는 듯 하더니 다시 또 다 뱉어냈죠. 2% 정도 코스피도 하락이 나왔고 지금 이 구간까지 하락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종가까지 밀어낸 모습이죠. 종가가 저가죠. 그래서 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5분봉으로 볼게요. 보시면 개파라고 시작해서 이렇게 박스권 만드는 듯 하더니 저점 지켜주지 못하고 또 급락을 해버렸죠.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렇게 박스권 좀 그려주다가 저점 이탈하고 이렇게 급락이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종가까지 지금 밀어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게 코스닥이 어디까지 빠지느냐, 진짜 이렇게 쌍바닥을 찍어두느냐,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이 정도에서 저점을 좀 형성하고 조금 더 빠지더라도 1770에서 50 정도 저점을 올려주는 그림이 나오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일단 뭐 글로벌 증시 자체가 하방에 대한 압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세력들이 굳이 여기서 올릴 이유는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다지 뭐 좋은 악재가 있지 않고, 좋은 호재가 있거나 아니면 딱히 상승시킬 만한 테마로 묶이지 않는 이상 딱히 상승을 주진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최근 비중을 줄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흐름이 만약에 지지받는 라인을 만약에 다 또 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현금 비중을 조금 손절을 하더라도 현금 비중을 눌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수 약간 뭐 나스닥부터 해서 코스피, 코스닥 지금 흐름이 다 안 좋긴 한데 일단 하락이 나온 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 관심 종목 하나씩 좀 보면 라이온 캠텍 좀 보도록 할게요. 라이온 캠텍 보면 이번 주 월화 좀 크게 상승이 나오고 수목해서 지금 하락이 나왔는데 이 상승했을 때 거래량에 비해서는 하락했을 때 거래량이 좀 적게 나오고 있죠. 다행이긴 한데 지금 일단 라이온 캠텍 같은 경우에도 이 올라가는 추세를 깨지 않는 게 일단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를 지켜주는지 아니면 이 추세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지금 매매를 해보셔도 괜찮은데 제가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게 이 장대 양봉의 이 고점을 지켜주고 가는 게 상승 흐름에 있어서 조금 더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는지가 일단 중요할 것 같고 이 구간에서 추세가 만약에 깨진다. 깨지면 다시 적어도 어, 이전 매물대가 있는 이 구간까지는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빠질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양기동 평균선 근처까지 한 번 더 내려왔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올라가는 추세 지켜주는지가 좀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모다이노칩도 어제 좀 엊그제 좀 7% 정도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리고 오늘 하락이 살짝 나왔는데 지수에 비해서는 하락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5일선을 살짝 이탈하긴 했지만 지금 5일선 근처에서 지금 지켜주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현재 구간도 여전히 장기동 평균선과 구름대가 겹치는 구간인 이 3,700원 정도 손절 라인이 짧기 때문에 현재 구간도 매매하기에는 괜찮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마찬가지로 이 모다이노 칩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지고 있는 추세 만들어주고 있으니 이 추세 지켜주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추세 지켜주면서 이 장기동 평균선 근처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한 번 더 가주는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이 구간이 이탈하면 다시 이 구간 바닥으로 내려올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셔서 손절 라인 정하셔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포메탈. 포메탈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지금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추세선 리테스트하고 풀어뒀다 리테스트하고 다시 상승이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지수의 영향으로 어, 이렇게 앞에서 매집봉을 띄워놓은 상태고 지수의 영향으로 지금 하락이 나왔는데 오늘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왔지만 지금 5% 정도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로 이 포메탈도 이렇게 올라가는 이 추세선 지켜주는지 이 추세선 지켜줘야 할 것 같거든요. 적어도 이 추세선 지켜주고 아니면 그게 아니면 조금 더 내려오더라도 이 장기동 평균선 근처 라인 한 요 정도 될 것 같은데 최대 한 4천 5,000원? 5,000원 정도까지는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이 앞에 지지와 저항이 어느 정도 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 정도는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음 종목 캠트로스. 캠트로스 어제 저도 시위에서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지수의 영향으로 하락이 나왔고 그래도 다행히 이건 거래량이 크게 안 나왔는데 일단 앞에 양봉을 먹는 음봉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캠트로스도 다시 가려면 적어도 이 장대 양봉의 몸통 중간 정도는 지켜주는 그림이 나와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이 11,000원? 11,000원 라인이 만약에 깨지면 손절을 할 생각이고 그게 아니면 여기서 다시 한번 지켜주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추세적으로도 아직 우상향 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려왔을 때 조금 더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분할로 접근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매매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눠서 진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지만 지금 저라면 만약에 추세가 깨진다 그러면 손절을 하고 아래에서 다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이 종목은 현재 구간에서 이 장대 양봉의 몸통 중간 정도 지켜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노텍. 세노텍 같은 경우에 오늘 엄청나게 지금 급락이 나왔죠. 지금 거의 8%까지 하락이 나왔는데 이 장기동 평균선을 다 정배열을 만들어 놓은 모습에서 이 평을 지금 깨고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데드크록스가 나면서 그러면서 이 제가 분석을 해드렸을 때 당시 차트로 보면 어 정말 괜찮은 그림이거든요. 이평선 다 정배열 만들어주고 더 올라가 주려는 모습인 것 같은데 오늘 기준으로 보면 지금 이걸 이렇게 다 깨고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쌍봉 찍고 빠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장기동 평균선 근처를 이제는 여기를 지켜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선 적어도 반등이 나오는지. 그게 아니라 뚫리고 다시 올라가다 저항 맞고 다시 빠지는지. 그러면 다시 단기적으로 이 바닥 구간인 이 구간까지도 열어둬야 한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이 종목은 지금은 지켜보시는 게, 매매를 하시기보단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S 베어링 박셀바이오 차트 좀 보도록 할 건데, CS 베어링 제가 6월 말쯤에 분석을 한번 해드렸던 종목인데, 그때 제가 이 자리에서 분석을 한번 해드려서 큰 상승이 한번 나왔었어요. 이때가 지금 8,000원인데 15,000원이면 거의 2배까지 갔다 왔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가 구름대에서 두 번 지지가 나오고 이렇게 우상향이 나왔는데,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가 어느 순간 깨지죠. 보시면 이 고점 라인 박스권에서 저항을 맞으면서 추세가 둥그렇게 이렇게 꺾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음봉이 나왔는데, 이 박스권 깨졌을 때 만약에 가지고 계셨다면 매도를 하셔서 수익을 보시거나 손절을 하시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이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 시외에서 지금 하한가가 나왔어요. 왜 하한가가 나왔냐? 보시면 CS 베어링 베트남 유상증자 결정이 났고, 그리고 하만 공장 풍력 발전용 베어링 생산이 중단된다고 하죠. 그러면서 지금 시외에서 보시면 이 기사가 발표됐을 때쯤부터 갑자기 하한가로 내리꽂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일 보시면 이게 10,000원 정도까지, 10,000원 정도에서 지금 개파락으로 시작을 할 것 같아요. 더 하락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고점 라인, 고점이든 아니든 어느 정도 수익을 줄 때 먹고 나와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너무 욕심부리면 이렇게 다시 매수를 여기 낮은 가격에서 하셨더라도 이 높은 곳에서 팔기보다는 하락 맞고 내려오는 구간에서 팔면 정말 아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을 줄 때 고점인지 아닌지, 아니면 고점의 패턴이 나오거나 아니면 저항 맞는 라인이 있는지를 정도를 체크를 하시고 매매하시는데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 마지막으로 박셀바이오. 박셀바이오도 보시면 제가 이 박스권 때 3만원 정도까지 다시 내려오면 받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왔다 갔거든요. 물론 저도 매매를 못했지만, 그러면서 이 35,000원에서 10만원, 약간 상징적인 금액대죠. 10만원을 찍고 이 구간에서 지금 윗꼬리가 나오면서 거래량도 어느 정도 들어온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추세 꺾이고 하락이 났는데, 그러면 적어도 이 아래 꼬리로 지켜주던 이 라인이 깨졌을 때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갖고 계셨다면. 그게 아니라면 오늘처럼 이렇게 급락이 며칠 만에 나와버리면서 오늘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터졌죠. 거래대금도 보시면 7천억이 터졌어. 7천억. 굉장히 많이 터지면서 장대 음봉에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 구간 지켜주지 못하면 분명히 또 다시 내려갈 거거든요. 그리고 뭐 박셀바이오도 왜 떨어졌나 했더니 어 뭐 공시에 대한 뭐 거짓 소문 뭐 이런 게 뭐 얘기가 있다고 하죠. 공식 입장문 거짓말 의혹 세 가지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가 터지면서 급락이 나왔는데, 보시면 위로도 21%, 아래로도 19%, 거의 위아래로 40%가 움직였어요. 지금 보시면 이게 정말 세력이 갖고 놀기에 정말 어마어마한 걸로 보이죠. 지금 보시면 이 차트가,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위로 이만큼 올랐다가 이렇게 다시 내려꽂는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고점인지 아닌지 모르겠더라도 저항 맞는 구간이 있는지, 아니면 지지받던 라인이 깨졌는지를 보시고 매매하는데 꼭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두 종목 좀 가져와 봤고요. 오늘 일단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다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하락하는 추세를 깨고 다시 올라가 줄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어, 내일 계속 이번 주 흐름이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 내일은 조금 나스닥도 반등을 하고 국내 증시도 금요일인 만큼 상승 마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